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요즘은 20대, 30대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구직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것은 뭐 갑자기 오늘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작은 거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실천하는 게 필요하겠죠.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072년도에 절반이 노인이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아마 2072년도에는 뭐 저는 생존해 있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2072년이 되면 인구 중에 절반이 65세 이상을 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노인 인구가 드디어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17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20%, 5명 중에 1명이 6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20%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다라고 얘기할 때 20-30년 전에 어떤 책에서 보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미래가 올까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사진에 보이고 있는 이 노인분은 지금 현재 일자리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죠. 이분은 왜 노후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하고 부족했을까?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왜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떠도는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의 경력이라는 사진인데요. 아파트의 동대표를 뽑는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뭐 대단한 입사 지원서가 아니고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를 지원하는데, 물론 뭐 이 동대표가 전업은 아니겠지만, 뭐 이걸 뭐 취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아파트 동대표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이 경력자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내용이죠. 2072년도 절반이 노인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게 일자리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언제를 지칭하는 거냐?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705만 명이라고 하네요. 나이로 말하면 62세부터 70세까지. 이분들은 아마 거의 1차 은퇴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51세에서 61세대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필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9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대단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수능, 예비고사나 학력고사 때는 거의 100만 명이 시험을 봤거든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어때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를 곧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장률이 매년 0.4% 정도 떨어질 것이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동안엔 소득이 있으니까 어때요? 소득이 있는 만큼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이분들까지 은퇴를 하게 되면 954만 명이 다 은퇴를 한다. 아마 한 10년 정도 후에 닥칠 일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4%가 떨어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가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1%가 안 될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제 성장률이 0.4%가 후퇴한다. 그만큼 돈을 써줘야 되는 분들이 돈을 안 쓰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반영이 되고 있냐면, 일하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그 OECD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율이 40.4%. 그러니까 1위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60%도 안 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일본이 20.2%고 미국이 22.8%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2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인들까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활동이라는 게 필쌤이 늘 말씀드리는 생계형 경제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은 힘들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20년, 25년은 생계형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누가 뭐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일이 막 너무 즐거운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 20년, 25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먹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생계형 경제활동한다. 야,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36.2%.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서 말한 65세 이상에는 100세 노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노인들 전체 중에 36.2%가 고용되어 있다.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까지 따진다면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자, 생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5년이 한계입니다. 근데 주변에는 25년 이상 생계형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많던데 우리 부모님도 25년, 30년, 35년 이렇게 생계형 경제활동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프신 거예요. 인간은 생계형 경제활동을 25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제일 괴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만한데 사회활동과 뭔가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 이런 거는 사실 뭐 힘들기도 하지만 또 기쁨도 있고 성취도 있죠. 근데 25년 이상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필쌤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꿈꾸고 계시죠? 어떤 거예요? 소득이 극도로 적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소득이 극도로 적다? 이거 누가 하냐? 여러분, 소득이 적은데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남들을 돕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는 거야. 이거 말만 들어도 너무 기쁘시죠? 근데 그런 일이 있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은 소득이 낮더라도 열심히 한다. 왜?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나오는 소득곡선과 소비곡선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기억이 나실 텐데. 자,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소득곡선이에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집니까? 이거 실제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냥 내리꽂잖아요.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행동은 말이죠. 자녀의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여라 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2020년 코로나 때죠. 우리나라가 초중고 사교육비가 19조 4천억을 썼는데 불과 작년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불과 딱 4년 만에 29조 2천억이 됐다. 4년 전인 코로나 때하고 4년, 5년 후인 지금하고 천지개벽할 만큼 무슨 사교육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근데 왜 돈은 1.5배가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당연히 이건 써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사교육비 안에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를 진짜 위한 사교육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사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교육을 하는 것 중에 내가 절반으로 돈을 줄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불안을 해소하려고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교육비, 여러분 자녀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사교육비 절반까지는 혹시 못 줄인다 하더라도 30%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돈을 썼는데 갑자기 반으로 줄이라는 게 아니라 불과 3, 4년 전인 코로나 시기에는 19조 4천억을 쓰던 사교육비가 지금 30조에 육박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노후 준비 얘기하면서 왜 사교육비를 줄이라고 하느냐. 사교육비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만 줄이더라도 그 3분의 1을 여러분의 노후에 쓰셔라. 최근에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ETF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나는 1억, 2억 모았으니까 100% 금리형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일부를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나 또는 한국 주식의 ETF에 투자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노후 준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자녀에게 기대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자녀에게 짐이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아가고 자녀를 안 도와주더라도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죠? 절반까지는 못 줄이더라도 3분의 1 정도로 줄일 각오로 자녀에게 쏟아붓는 사교육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라. 사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문화 레저비의 절반을 배움에 투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뭘 배운다는 거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 취업했으니까 나는 이제 배우는 거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인생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배워야 되는 게 뭐야? 옛날에는 대학 가려고 배우고 옛날에는 취업하려고 배우니까 그게 짜증이 났던 건데 이제는 여러분 자유잖아요. 뭐 운동을 배운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운다, 내가 전공했던 분야 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배운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이 러닝이라는 것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 근데 중요한 건 왜 노후 준비하고 배움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수많은 유튜버들을 보세요. 수많은 유튜버들. 그 유튜버들이 혹시 여러분 어떤 게 돈이 될까 생각하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고 못 살고 좋아하는 거를 유튜브로 찍은 겁니까? 아마 후자일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지금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개인 컨텐츠의 세상이잖아요. 개인 미디어의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구독자가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유튜브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거 물론 돈이 많이 벌면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중장비 면허를 딴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 이거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혹시 그냥 일자리 조금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따분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따분하다. 그 따분함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개인 컨텐츠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사회적 정년 연장 이전에 스스로 정년 연장을 택하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정년 연장에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또 이거 더 근무를 회사에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있고 한쪽으로는 조금 빨리 사회적 정년이 연장되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사회적 정년이 연장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회적 정년은 60세가 아니다. 55세가 아니다. 나는 60세, 65세가 넘더라도 70세, 75세까지 뭔가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소득이 정말 적더라도 나는 사회활동을 하겠다. 경제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것은 직업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직업전환이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건 직과 업이 합쳐진 말입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자, 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함 있죠? 과장님, 대리님, 부장님. 이게 직입니다. 근데 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job이 아니라 voca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나이를 먹든 나이를 먹지 않든 또는 여러분이 현직에서 떠나든 안 떠나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문직이라는 게 직일 수도 있지만 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의사, 변호사다 이런 경우는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업 전환이라는 게 뭐냐? 은퇴라는 게 뭐냐? 직에서 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의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행동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노후 준비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 노후 준비는 갑자기 닥쳐서 급한 마음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노후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나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